내가 그러니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절대 쓰지 말라고 했죠, 제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매매를 많이 해서 짤짤이로 수익을 쌓을 건가, 아니면 내가 베팅을 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쌓는 스타일로 갈 건가, 이거를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유수철업님, 종목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 시장 분석에서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3천 이하까지는요 풀 레버리지 까세요. 그냥 충분하니까 3천만 원 이하까지는 풀 레버리지로 한 7, 8천, 8, 9천까지 사도 충분해요. 그거 그냥 여러 종목 해가지고 막 분산 투자해서 저기 온코닉 1등 주고 2등 주고 아니 저기 농협 1등 주고 온코닉 2등 주고 형지가 3등 주다 해서 분할로 넣어놓고 올라가는 거 쳐내면서 가는 것도 물론 방법이에요. 못 가는 거 잘라가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종목 찢는 훈련만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유수철업님.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이 이해되시죠? 종목 이름만 봐도 나는 그냥 안 보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처음엔 아마 다들 안 믿으셨을 거예요. 이 새끼가 종목만 이름만 보고 매매를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얘 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 왜 종목만 뜨면 하는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 종목이 주도주가 될 거라는 거는 거의 제가 7, 80%는 제 머릿속에 있어요. 종목 이름이 뜨면 시장 분석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강한 종목, 여러분 그 영화 그 작전에서 봤죠? 박영화가 오메가 정보통신 당일 매매해서 나오잖아요. 상한가 부근에서 사람들 막 사니까. 그것처럼 데이 트레이더는요, 당일 가장 핫한 종목을 하는 게 데이 트레이더예요. 만들어가는 종목은 스윙 투자예요. 네, 그러니까 내 포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데이 트레이더가 될 거야. 한 달에 얘기했잖아요. 한 달에 2종목, 3종목만 해도 30% 충분히 쌓을 수 있어요. 20%, 30%.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는 훈련을 하세요. 종목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때는 노아님 시세 다 나온 거잖아요. 잡으면 안 되죠. 답답합니다. 이때 잡아야죠, 노아님. 강한 종목은 3%, 2, 3%권 여러분들 피보나치 하는 데서 11선 끼고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5분선 순간 이탈했잖아요, 여러분. 5분선 끼고 가잖아요. 10분선하고. 요런 데서 여기 손절 잡고 해야죠. 제가 VI에 들어간 거 종목 팁 하나 드렸어요. VI가 빡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봉이 양봉이든 여기 VI선 위에서 이렇게 양봉이 올라오든, 보십시오. 이렇게 양봉이 올라오든, 아니면 얘는 VI 딱 찍고 밀리면서 이렇게 도치형이 나왔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 저점 잡으면 칼 손절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잡을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구간이 됐든 간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나갔죠. 늦어도 여기선 추격 매수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여러분들이 데이트레이더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스킬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이 몇 억씩 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이런 데서 사고 싶을까요? 걔네들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놓고 갈까봐 막 사잖아요. 제가 이럴 때 뭐라고 했어요? 정말 좋으면 상한가에서 사라고 했죠? 차라리 재료가 엄청 나가지고 막 안 쉬고 상한가까지 가면, 과거에 박살바이오 같은 애들 그랬잖아요. 그럼 아예 상한가에서 사란 소리예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내가 바지 되려고 해서 몇 억씩 베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베팅하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알려준 거예요. 제가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규주 얘기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짧게 얘기하자면 신규주는 그때 당시 시장에서 업종이 중요해요. 업종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유통 물량이나 구주주 물량이 중요해요. 시가총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많냐 적냐. 요즘은 신규주가 유통 물량이 적고 많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일정 부분 조금 많다고 생각해도,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몇 억주씩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이었을 때 몇 천만 주 이렇게 그냥 조금 많다고 해도 유통 물량이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상관없고요. 대주주가 그렇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구주주 물량하고 업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주주 물량이 일정 부분 좀 괜찮다 싶으면 업종까지 좋다 그러면 A급, 구주주 물량이 좀 많다
그러면은 당일날 시가 베팅 웬만하면 피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가 이제 안 뜬다. 업종은 좋은데 뭐 50% 미만이다, 30% 미만이다. 그때 시가 베팅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구주주 물량이 있어도 그런 경우는 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업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유통 물량 중에서도 구주주 물량이 중요하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신규주 매매를 할 때. 그러고 투심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신규주가 한번 쫙 안 좋았다가 한번 딱 도와지는 시점부터가 투심의 변화예요. 그때 이제 집중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당일날 막 300% 쏘는 200% 300% 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런 패턴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종목들을 유의있게 본 거예요. 제가 뉴에너야 같은 잠자리 눈깔 같은 걸 본 거고, 그게 힘이 조금씩 약해지죠. 이런 뉴키존도 충분히 해볼만 했는데 힘이 약해지고, 얘는 시간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게 신규주에서 에다니님 이게 답니다. 제가 딱 정리를 해드렸어요. 저는 이걸 보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가 업종이고, 두 번째가 유통 물량, 구주주 물량, 시가총액입니다. 유통 물량은 사실 조금 요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후순위로 밀겠습니다. 구주주 물량과 시가총액, 그 다음에 그리고 3번에서는 당일의 흐름에서 갭이 얼마나 뜨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뭐 시가에 때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최근까지 신규주 흐름이 좋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투심의 변화입니다. 즉 신규주가 최근에 안 좋은 흐름에서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을 때 대중들은 열광하며, 또한 주체 또한 이것을 역용합니다. 이때 신규주를 건드는 애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안 좋은 상황에서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옛날처럼 얘네들이 막 작전주 해가지고 혼자서 생쇼하고 이런 경우는 적다는 거죠. 주체들 또한 이것을 역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통 물량이 없다고 안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요새는 옷가창도 빵빵하고,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다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들도 물량 못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유통 물량 어느 정도 막 소규모 몇백만 주 있는 거만 옛날에 잘 가고 했는데, 지금은 몇천만 주 있어도 또 잘 가긴 잘 가요. 네, 맞아요. 그 비덴트 같은 종목들도 과거에 제가 주도주 매매하고 했을 때 걔네들도 물량이 많아요. 근데 뭐 빵빵하게 채워놓으면 또 거기서 막 서로 치고 받으면서 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안 가고, 뭐 유통 물량 적은 거 큐리옥스 바이오나 박셀바이오, 또 저기 옛날 공구음원 막 이런 애들처럼 막 쭉쭉 날아가는 애들은 또 그렇게 날아가는데, 그렇게 적어서 막 작전주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것처럼 요새 그런 패턴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뭐 작전주다, 유통 물량이 뭐 품절주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에단니님, 제가 얘기해 주는 거, 이 신규주는요, 간단하게 재료하고 차트 보고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 투심의 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 좋아지는 흐름에서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을 때, 그때 차트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저 신규주를 굉장히 많이 했고, 걔네들 만들어갈 때 저도 같이 만들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뉴앤AI 할 때 얘기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2일차, 3일차, 뭐 어떤 4일차까지 어떤 그림이 나와야지 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보고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2일차, 3일차, 4일차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는 거래량 회전율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래대금으로 보지 말고 거래량으로 보라고 했어요. 자전 돌리는 애들이나 그러니까 거래량 회전율이라고 일정 특정 구간에서 그 물량이 좀 비슷해요. 같진 않죠. 당연히 개인들 물량도 있으니까 갖고 있는 애들 물량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을 만들 때 물량들을 체크를 했을 때 대부분이 비슷해요. 근데 호가창에서 1%에서 5%까지 만약 올린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 10%부터 15%까지 만약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10만 주가 박혀 있다고 쳐요. 이 날은. 근데 이 날도 10만 주가 똑같이 박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순간 거래량 회전율로 봤을 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5%까지 올렸을 때 저 퍼센트에서 올라갈수록 개인들 많아지니까 확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만들어갈 때 모습을 저는 관찰을 많이 하죠. 그때 거래량도 보고. 제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번이 삼성창구, 2번이 한국투자증권장구, 3번이 개인 키움장구, 4번이 제가 미래에셋이 나중에 들어오고 이런 창구 얘기를 하잖아요. 그 특정 구간에서 얘네들 롤링할 때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률적이에요. 좀 약간 여기서도 일률적, 여기서도 일률적.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찰을 꾸준히 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시장만 본다고 하는데 저도 기술적인 부분을 분석을 하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주를 많이 만지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만지니까. 걔네들이 만들어가는 형태에서 저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세력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얘네들 등에 업고 저도 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관찰을 많이 해야지 신규주는 공략하기가 쉬워요, 스윙으로. 근데 에다니님 말씀처럼 간단하게 재료하고 기술적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신규주는. 그러니까 주체가 만들어갈 때 들어가는 게 패턴이에요. 요새 패턴이 당일날 막 이렇게 300% 200% 쏴주고 막 이렇게 종가 들어올려가지고 막 에코프로나 저기 에코프로버티랑 같이 갔던 거 뭐죠? 뭐 그런 점 이렇게 막 상한가 연속 가는 이런 패턴이 아니에요, 요즘은. 얘네들이 그래서 이 비싼 가격 막 300% 가격에서는 주체가 안 들어와요. 오히려 이렇게 밀고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패턴에서. 차트 심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보는 지표 자체가 후행성이잖아요. 차트가 선행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만들어진 건 후행성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여러분, 얘가 갔으니까 간 거예요. 여기까지 몰라요, 맞죠? 근데 옛날에는 힌트가 많았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갔어요. 제가 예로 들어는 한 5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 이때는 더 쉬웠죠. 유동성이 많으니까. 근데 요새는요, 이게 만들어진 차트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심리를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심리를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가속 캔들이 뜨고 특정 이평선 구간에서 매수 매도와 싸움을 봐라. 그러면 추세가 캔들 하나 더 추세라고 했어요. 얘가 뜨면은 조금 그렇죠. 얘가 떴어. 갈 것 같은데 다시 밀었어. 긴가민가 하죠. 그러면은 캔들 매매를 했을 때 이 캔들을 보고 추세가 바뀌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이 후행성 지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심리 이제 세력들이 턴다고 생각하면 제가 매매가 아주 피곤하다고 했죠. 대중들끼리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차트가 돌아간 거예요. 매도는 각자 치는 게 맞고요. 매도까지는 설명을 100% 못 해줘요. 큼직한 부분에서는 얘기를 해줬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것처럼 얘기가 또 딴 쪽으로 샜는데, 이 사이닝 솔루션 보면은 차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를 7년 전에, 8년 전에는 뭐 카페에서, 대형 카페에서 뭐 음봉기법이라고 해서 거래량 줄이는 음봉기법이라서 돈 주고 팔았어요. 막 200만 원씩, 100만 원씩 주고 팔았어요. 그게 돼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들이 수두로 빽빽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갭을 띄었잖아요. 갭을 띄어서 당일 SK 하이닉스가 날아가죠. 그러면은 거래량이 50억이든 100억이든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처럼 들어왔을 때 방향이 이 혼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대중심리 구간에서 방향이 거래량이 쫙 들어갔다는 거는 방향이 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쫄지 말고 대응을 하고, 사실 내가 여기 잡았는데 얘네들이 한 구간을 더 밀고 간다. 예를 들어서 야, 대중심리가 여기서는 많이 발생이 안 됐어. 너무 비싼 것 같아. 해서 대중들이 던져서 이게 한 구간이 이게 대칭 이론이라고 해요. 이것도 옛날 거예요. 구닥다리 방식인데 이것도 한 10년 됐을 겁니다. 이 캔들 있잖아요. 제가 대형주 설명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위의 변동성과 아래의 변동성이 일반적인 경우가 있어요. 위로 얘는 보십시오. 1.82%, 아래로는 뭐 0.83%. 그럼 요 캔들 이렇게 제가 그어놨죠, 선을 여러분 보기 편하게. 그럼 대칭 구간이라고 해서 보통 얘가 이런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이 윗꼬리 빼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빠져도 보통 이렇게 대칭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11선이 겹치는 구간. 그리고 이평선 뭐 21이평선 끄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캔들하고도 겹치죠.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본인들이 계산을 해보십시오. 뭐 그렇게 피보나치 쓰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대칭 구간에 빠졌을 때 여기서 다시 받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붙은 애들은 손절 치고 다시 이 구간에서 받아서 끌고 갈 생각을 하라는 거죠. 대응을 해서.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방식이.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가권에서 잡았을 때는 깨지는 흐름이면 잘라버리고 아래서 다시 받아요. 제 차트 보면 손절 치고 다시 받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더 밀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왜냐, 여기까지 내려오면 심리들이 또 발동을 해요. 이 정도면은 조정의 깊이가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저 같은 놈들이 받아가지고 같이 막 이어달리기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어달리기라고 했잖아요. 돈 많은 애들끼리 막 의학질하면서 올리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 연습을 하라는 거죠, 훈련을. 그러니까 뭐 다들 자기들 잘난 맛에 알봉님 막 이 차트 갈 자리다 막 이렇게 이딴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갈 건지 안 갈 건지 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면 대응할 뿐이지. 막말로 얘기해서 그 선행지표는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고수 뭐 100억, 200억 어떤 할아버지가 와도 퇴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 주식시장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 레벨업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바뀌는 흐름에서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팍스넷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 시장에서 깡통차기 일수예요. 템포가 빨라져요. 개인들이 똑똑해지고 대중들도 다 유료광의를 보고 같은 자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들 팍스넷 때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러분들 막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팍스넷의 전설 하면서 막 유튜브 나오잖아요. 지가 자신이 지금 시장에서 맞추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면 리듬 탄다고 하잖아요. 리듬을 못 맞추면은 안 돼요. 네, VNF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뭐 에코아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머티는 뭐 그냥 종가가 좋았고, 뭐 에코아이도 괜찮았고, 위츠 이런 패턴에서 패턴이 바뀌었죠. 주체가 이제 비싼 가격에 안 사요. 주체가 올려줘야지 개인들도 달려들어가지고 막 같이 불을 뿜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비싸게 막 물량 받으면서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만들어가는 종목에서 업종이 좋은 게 걔네들이 하나 픽했을 때 그냥 그런 거 그냥 단기간에 5일에서 10일 해먹고 버리는 뭐 그런 패턴입니다. 최근 패턴들이 몇 개월 됐어요.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개인들 물량 그렇게 소화하기가 힘드니까 물론 그렇겠죠. 자꾸 뭐 유료 강사들이 신규주 매매할 때 막 200%, 300%막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주린이들한테 그렇게 돈 받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거 보면 들어오겠어요. 다들 그것만 보고 막 다 같이 달려드는데 자기들이 주가 컨트롤이 가능해야지 걔네들도 뭐 이틀, 3일, 5일에서 10일 걔네들도 나름 뭐 스케줄을 갖고선 좀 몰려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잖아요. 계속 제가 얘기했죠. 일정 특정 구간 딱 시가총액을 정해놓고 걔네들이 그날 수익 실현하고 뭐 종가에 뭐 죽이고 다시 올리고 장중 이렇게 계속 조정하고 쏘고 조정하고 쏘고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어제 그저께 라이브였나요? 럭셔리 타이거님께서 막 너무 많이 알려준다 마지막에 다 알려주네 형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시간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 특성이 이런 모니터링을 잘 하세요. 이렇게 죽었다고 버리지 말고 이렇게 윗꼬리 달다 버리지 말고 시간에 딱 보면 막 5%, 10% 이렇게는 안 올려요. 제 추세가 막 1% 갔다 2% 갔다가 다시 막 마이너스 1% 갔다 0% 갔다 보합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마지막에 막 파랑새로 끝나다든지 약법으로 끝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간 외에서. 그게 이제 걔네들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물량 매집이라고 하겠죠. 다음 날 걸 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얘도 많이 보였어요. 얘도 많이 보였고 옛날에 셀비온이었나 3A 로직스 뭐 걔였나 걔도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작년에 제가 매매할 때도 그니까 에다니님 제가 그냥 짧게 얘기할 걸 길게 얘기했는데요. 주체가 있는 종목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판단은 좀 짬밥이 구력이 차셔야 되겠죠. 막 상한가 가고 현대임스 위치 이런 거 개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돈 많은 애들 의학질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안 돼요. 그쵸? 럭셔리님 아무래도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세력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신규주는 만들어가는 종목에서 주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래량 회전율을 보라고 한 거예요. 거래대금보다는 거래량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신규주에서만큼은 그래요. 제가 물량을 더 뺏어오기보다는 걔네들이 그렇게 신호탄을 주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눈에는 띄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개인들이 좋아하는 게 거래대금 얼마 터지면서 VI 가면 좋아하잖아요. 아니면 6%, 7% 올라가서 눈에 딱 띄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눈을 띄면서 만들어 놓고 차트를 이렇게 추세를 만드는 겁니다. 걔네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밑에서 잡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밑에서 잡으라고. 그리고 제가 힌트도 줬죠. 제가 알려주는 거는 주가가 주도주는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에요. 주도주. 아니면 이렇게 올려놓고 장기간 수렴 후에 오후장에 탁 방향성 헤들 나와서 쭉쭉 뻗어가는 게 보통 주도주가 이 패턴 1번 이 패턴이 많아요. 근데 이 파동의 이제 퍼센트 차이일 뿐이에요. 첫 파동을 얘처럼 20% 가까이까지 뽑아줬냐, 아니 첫 파동을 VI에서 한번 밀고 여기서 만들다가 쏘다가 다시 15%, 17% 구간에서 한번 눌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냐, 다 그 퍼센트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엔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가는 거하고
옛날 이거 흥하여운 올려놓고 장기간 수령 후에 탁 가속 핸들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후장이 날아가는 이 패턴 거의 이 두 개에서 다 나와요. 퍼센트 차이일 뿐이에요. 1번, 2번. 퍼센트가 어디까지 나와서 만들어가냐 그 차이라서 저점 구간에 사서 안 가니까 쫄아서 팔았다 호가창 보고. 이건 스케일이에요. 의미가 없죠. 손익비가 존내 안 나오는 거죠. 막말로 해서 손익비가 존내 좋은 자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보짓. 그러니까 호가창을 그러면 보지 마십시오. 차라리 야 주문만 듣고 보지 마세요. 마우스 떼고 로스컷만 걸어 놓으세요. 손가락이 안 될 것 같으면 뒤로 나와서. 아니면 파동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겁을 왜 먹어요? 깡통도 차보라고 했잖아요. 훈련하면서. 겁먹으면 안 돼요. 쫄지 마세요. 여기 있는 애들보다는 훨씬 심리가 좋은 거예요. 물려있는 애들보다는. 아니 여기서 만약에 안 가면은 그날 안 벌면 되잖아. 하루는 못 벌 수도 있는 거잖아. 왜 맨날 수익을 내려고 하냐고.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마법의 비법 이런 건 없어요. 안 가면은 이 종목 약한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니까요.